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소들이 한가롭게 꼬리를 흔드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대감네 집이었으나 짓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대감과 아들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시누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새과부 집이라 부르며 혀를 차곤 했는데 여인네 셋이서 그 넓은 집을 건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비가 오면 천장이 눅눅하게 젖어들었고 육중한 대문은 기름칠을 하지 않아 열고 닫을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 같은 삐걱거림이 온 동네를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여인은 꼿꼿한 자존심으로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 덩치가 남산만하고 얼굴이 둥글 넓적한 사내 하나가 보찜을 메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천하태평 왕서방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본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황소도 때려잡을 듯한 무지막지한 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잠들 수 있는 무던한 성격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지만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낙천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힐끔거렸으나 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가 어르신들 이 마을에 밥이나 배불리 먹여주면 소처럼 일해줄 집이 없겠습니까?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찬지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노인 중 하나가 곰방대를 털며 왕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저기 상기슬게 있는 새 과부집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힘께나 쓰게 생겼구만. 저기 저 기와집 보이나? 저기가 원래는 대가댁인데 지금은 여자들만 셋이 살아서 일손이 아주 급하다네. 하지만 기센 과부 셋이 사는 집이라 웬만한 사내는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가기 일쑤지. 자네가 배짱이 두둑하다면 한번 가보게나. 노인의 말에는 은근히 왕서방을 놀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으나 눈치 없는 왕서방은 그저 일할 곳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밥만 많이 주면 기센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갑니다요. 하고 큰 소리치며 성큼성큼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 미련한 곰 같은 놈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왕서방이 새 과부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는데 닫힌 대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주인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일손이 필요치 않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서는 잠시 인기척이 없다가 이윽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쪽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이 집의 가장 어른인 시어머니였는데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쪽진 모습에서 깐깐하고 엄격한 성품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왕서방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잠시 움찔했으나 곧 위엄을 갖추고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밤늦게 남정네가 소란을 피우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기죽지 않고 넙죽절을 하며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힘쓰는 일이라면 천하제일인 왕서방이라 하옵니다. 지나가다 보니 이댁담장이 무너져 있고 마당에 풀이 무성한 것이 딱 보아하니 힘센 머슴이 절실해 보입니다요.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고 그저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 잠잘 곳만 주신다면 이 집 기둥이 뽑힐 때까지 일해드리겠습니다. 왕서방의 말은 투박했지만 거짓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 없다는 대목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머슴을 부리고 싶어도 품삯을 줄 돈이 마땅치 않았던 터라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조건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안채마루에서 일을 지켜보던 며느리와 시누이도 조심스레 나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독대가 깨져도 옮길 사람이 없어 쩔쩔매던 채 제 발로 굴러들어온 이 덩치 큰 사내를 그냥 보내기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내 말이 정. 그렇다면 며칠 두고 보겠다만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서방은 감사합니다. 마님하고 외치며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발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새 여인은 왕서방을 사랑채에 딸린 작은 행랑방으로 안내했는데 오랫동안 비어있어 먼지가 뽀얗고 냉골인 방이었지만 왕서방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는 보찜을 내려놓자마자 부엌 쪽을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세 여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찬밥과 김치를 한 대접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왕서방은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 새도 없이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 밥 위에 얹어 한 입에 털어 넣었는데 그 먹성이 실로 대단하여 보는 사람의 넋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온 고봉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자 시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머, 저 사람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봐 하고 소공어렸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숭늉까지 단숨에 들이키더니 꺼억하고 만족스러운 트림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밥값을 했으니 이제 몸을 좀 풀어볼까 하고 외치며 컴컴한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더미로 다가갔습니다. 밤이라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는 도끼를 찾아들고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예끼적저금 하고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새 여인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여자 셋이서 하루 종일 끙끙대며 매달려도 못할 양을 왕서방은 불과 식사 한 끼 시간 만에 해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김새는 곰 같은데 일솜씨는 날쌘 다람쥐 같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왕서방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소매로 쓱 닦으며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묘한 의욕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왕서방은 차가운 행랑방 군부를 직접 지펴 따뜻하게 든 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서방은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빗자루질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집안 전체가 생동감으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나와보니 물동이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아궁이 앞에는 잘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물 깃는 일이 너무 고도해 손목이 시큰거렸는데 누군가 미리 해놓았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며느리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왕서방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새 여인이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며 마님 오늘은 저기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고 뒷산 밭을 갈아엎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보고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왕서방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여 문틈으로 자꾸만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정말 대단해요. 어제 저녁에 온 사람 맞아요. 마치 10년은 산 머슴 같아요.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우리 집 망하지 말라고 보내준 복덩이인지 아니면 밤만 축내는 식충인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힘 하나는 장산이 부려먹을 만하겠다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 없는 집이라 하여 괄씹었던 서름과 집안일의 고단함이 왕서방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덕분에 조금은 해소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은 아침을 먹자마자 지게를 쥐고 흙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집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왕서방이 온 지 사흘이 지나자 집안 꼴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기울어져 위태롭던 살인문은 튼튼하게 고쳐졌고 잡초 무성하던 마당은 반들반들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해졌으며 뒤뜰에 텃밭은 갈아엎어져 파종을 기다리는 기름진 땅으로 변했습니다. 왕서방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구석구석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교체하고 꽉 막혀있던 하수구를 뚫어 물기를 텄습니다. 그가 지붕 위에서 일할 때면 며느리와 시누이는 아래에서 새참으로 찐 감자와 시원한 냉수를 올려주며 서방님 조심하세요 하고 걱정스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 경계하던 새 과부의 마음도 왕서방의 묵묵하고 성실한 태도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쑥떡국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새 과부 집에 웬 덩치 큰 사내가 들어앉았다며 글쎄 밥만 먹여주면 일해준다고 들어갔다는데 과부 셋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갔으니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 쯧쯧 점잖은 최 대감댁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구먼.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왕서방이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펴고 땀을 닦을 때면 지나가던 마을 사내들이 어이 왕서방 과부댁에서 사니 힘이 남아도나 보내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왕서방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허 웃어넘겼지만 집안의 새 여인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서방은 자신이 들어온 후로 집안일은 편해졌지만 주인 마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마당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던 왕서방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왕서방아, 네가 온 뒤로 집안 꼴이 훤해져서 참으로 고맙다만 동네 사람들 입방아 찢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오니 참으로 민망하구나.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나 과부새 사는 집에 장정 하나가 있는 것이 남들 눈에는 고가워 보이는 모양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집신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딴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밥값 타려고 일하는 것뿐인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 집 담장을 더 높이 쌓아서라도 저런 헛소리가 담을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왕서방의 우직하고 당당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떠돌이 머슴에게서 이런 든든함을 느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고 왕서방은 다시 묵묵히 집신을 삼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왕서방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보호받고 또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건너편에 사는 욕심쟁이 최참봉이 이 소식을 듣고 콧수염을 떨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오래전부터 최대감 집의 재산을 넘보던 먼 친척으로 여자들만 남은 틈을 타 집과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켜주고 있으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왕서방이 뒷산에서 해온 땔감을 마당에 부리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집안에 어른 계시느냐.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최참봉의 집사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왕서방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를 쥐고는 에잉 냄새나는 놈. 내 놈이 여기서 기생한다는 그 거지 머슴이냐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마루에 있던 시어머니가 황급히 버선발로 내려와 참봉 어른 어인 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예를 갖췄으나 최참봉은 본체만치하며 왕서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 하니 내 놈이 이 과부댁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다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왕서방은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주인 마님의 친척이라 하니 섣불리 대들 수도 없어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기세등등하여 시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수님, 이런 근본 없는 놈을 집에 들이시다니요. 마을 꼴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놈을 내쫓지 않으면 문중 회의를 열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일손을 돕는 착한 일꾼입니다. 라고 변명했으나 최참봉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만 갔습니다. 그때 왕서방의 눈에 최참봉의 허리춤에 매달린 화려한 놀이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며칠 전 며느리가 잃어버렸다며 울상을 지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왕서방은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참봉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집안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훌쩍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안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왕서방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이 정말 이 집에 해가 되는 존재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내가 가면 저 힘없는 여자들은 저 승냥이 같은 최참봉에게 당하고 말 텐데.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부은 눈으로 나와 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왕서방님 아까 그 놀이개 보셨죠? 그건 제 친정 어머니 유품인데 며칠 전 장터에 나갔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헌데 어찌 최참봉 어른이 가지고 계신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왕서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자신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떠돌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아니다. 나를 믿고 밥을 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 왕서방은 마당에 흩어진 장작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이 퍼뜨릴 흉흉한 소문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생각하면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왕서방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과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대문을 덜컹거리게 만들며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새 과부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년 같으면 문풍지가 덜덜 떨리고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었을 그 집 안에는 전에 없던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겨울이 오기 전에 구들장을 드러내어 막힌 고래를 뚫고
뒷산에서 긁어모은 마른 솔갈비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방바닥이 절절 끓어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실타래를 풀며 내 평생 이렇게 등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는 처음이다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 또한 우풍이 사라진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이따금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로 마주보고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둔탁하지만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마치 그들의 심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박동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은 단순히 힘만 쓰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썰미가 좋아 헐거워진 문짝을 딱 맞게 고쳐 찬바람을 막았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행주를 짜다가 손이 시려 호호 부는 것을 보고 다음날 당장 냇가에서 평평한 돌을 주워다가 부엌 한쪽에 가니 수도가와 바람막이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왕서방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새 여인은 그를 위해 정성껏 겨울옷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이 간직해두었던 무명천을 꺼내고 며느리는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빔 저고리를 만들었으며 시누이는 밤을 새워가며 튼튼한 버선볼을 박음질했습니다. 다 지어진 옷을 받아든 왕서방은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옷감을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내 몸에 딱 맞는 새 옷을 입어보는 건 처음입니다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그 옷을 마치 장수의 갑옷처럼 소중하게 껴입고는 더욱 힘차게 마당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담장 안의 따뜻한 평화와는 달리 담장 밖에서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자신의 계획이 왕서방 때문에 틀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마을 사랑방과 주막을 돌며 고약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떠들었습니다. 여보게들, 그 과부 댁 소식 들었나? 글쎄, 그 덩치 큰 머슴놈이 들어온 뒤로 밤마다 그 집 안방불이 꺼질 줄을 모른다네. 과부 셋이 사는 집에 사내놈 하나가 들어가서 주색 잡기에 빠져 있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원. 그의 말은 마치 독버섯의 포자처럼 순식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그 순박해 보이는 왕서방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최참봉이 끈질기게 살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날 며느리와 시누이가 장을 보러 마을 어귀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 아낙네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하던 이야기를 뚝 멈추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돌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그 집 며느리 아니야. 얼굴이 훤해진 게 요새 살만 났나 봐. 어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딜 돌아다니는지 원. 며느리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과 들리지 않게 낮춘 목소리에 담긴 조롱을 느끼고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장터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자 마당에서 새끼를 꼬던 왕서방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씨, 왜 그러십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왕서방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왕서방은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서방은 둔감한 편이었지만 최근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가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내릴 때 마주치는 마을 사내들은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지 않고 경멸 섞인 눈빛으로 그를 흐겨보거나 바닥에 침을 뱉곤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조차 왕서방이 지나가면 과부댁 머슴, 도둑놈 머슴 하며 노래를 부르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왕서방은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자신이 화를 내면 주인 마님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도끼질에만 열중하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에 마음속의 울분을 실어 보냈습니다. 내가 떠나야 이 집이 조용해질까 하지만 내가 가면 저들은 당장 이 집을 집어삼키려 들 텐데. 왕서방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그의 한숨 소리는 겨울바람 소리보다 더 깊고 무겁게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존경받는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새 과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꺼리는 성품이었으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그를 안차해 대청마루로 모셨고 왕서방은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분만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 어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네 이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 민망하오나 마을에 도는 소문이 흉흉하여 묵과할 수가 없어. 최참봉이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이댁의 품행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벼르고 있소이다. 사내종 하나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시어머니는 촌장의 말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촌장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왕서방은 그저 부지런하고 착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가 온 뒤로 무너진 집을 고치고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삿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시어머니의 강단 있는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근심 어린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서방을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듣기에 억울하겠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본래 진실보다는 재미있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법이네. 자네가 이 집에 계속 머무는 한최 참봉은 멈추지 않을 걸세. 자네가 잠시 몸을 피하는 게 이 집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 촌장이 돌아간 뒤 집안은 초상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왕서방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적어도 추잡한 소문은 가라앉을 것이고 최참봉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찜을 메고 방문을 나서려는데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며느리가 나와 아침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서방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다 짐을 맨 왕서방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왕서방님, 지금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혹시 저희를 버리고 떠나시려는 건 아니지요? 며느리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자 왕서방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보찜을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씨.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저 저 때문에 마님들께서 곤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 잠시 뒷산 암제라도 가 있을까 했습니다. 며느리는 왕서방의 투박한 손을 덥석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서방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어찌 살라고요? 최참봉 어른은 왕서방님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서방님이 나가시는 순간 저들은 이 집을 차지하고 저희를 쫓아낼 겁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사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고작 헛소문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 하느냐. 네가 죄 지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도망가는 건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제 여인의 진심 어린 만류에 왕서방은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평생 비겁한 도망자로 살아야 하고 이분들은 저 늑대 같은 놈들에게 찢길 것이다. 그는 다시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힘차게 장작을 내리찍었습니다. 쩍쩍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왕서방이 마을 사람들과 최참봉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왕서방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매섭게 빛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 여인의 마음에도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혔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도 왕서방이 끄떡없자 그는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며칠 후 최참봉은 험상궂게 생긴 장정들을 대동하고 다시 새 과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당장 나오지 못할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최참봉은 종이를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바로 돌아가신 형님께서 나에게 돈을 빌리고 써준 차용증이다. 이 집과 땅을 담보로 잡혔으니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당장 이 집을 비워라. 그것은 명백한 위조문서였으나 힘없는 과부들이 그 진위를 따지기에는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고 며느리와 시누이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우뚝 서 있던 왕서방이 성큼성큼 걸어나와 최참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최참봉을 덮치자 최참봉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이놈 네가 감히 어른 앞을 막아서. 최참봉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왕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댁의 머슴으로서 주인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소임입니다.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에 가서 따져봐야 알 일이요. 지금 당장은 물러가시오. 만약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이 도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왕서방이 옆에 세워둔 도끼를 슬쩍 건드리자 함께 온 장정들도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의 기백은 단순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누구도 함부로 덤빌 수 없었습니다. 최참봉은 씩씩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가며 남긴 말은 섬뜩했습니다. 좋다. 관아글에 관아로 가자. 내일 당장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을 풍기 문란죄와 절도죄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 될 테니 그리 알아라. 최참봉 무리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내일이면 관아의 포졸들이 닥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며느리와 시누이도 희망을 잃은 듯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왕서방은 그들을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에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뒤뜰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나무는 이 집의 역사를 지켜봐 온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서방은 무심코 감나무 밑동을 어루만지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집안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무언가를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왕서방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나무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그의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돌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그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괭이를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쫓겨날 판에 믿져야 본전이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 땅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괭이 끝에 텅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왕서방의 손길이 빨라졌고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투박한 옹기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항아리는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어 내용물을 알 수 없었지만 들어보니 제법 묵직한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서방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항아리를 안고 안차의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나무 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고 울고 있던 새 여인도 왕서방이 들고 온 항아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고는 이것은 영감께서 난리통에 묻어두었다던 그 항아리가 아니냐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최 대감이 그토록 꼭꼭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위기에 빠진 새 과부 집과 왕서방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항아리의 봉인을 뜯는 시어머니의 손끝에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이 항아리의 입구를 봉한 낡은 밀랍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방 안에는 숨을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서방과 며느리 신우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호롱불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꺼운 밀랍이 부서지며 뚜껑이 열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리탄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손을 넣어 항아리 안에 물건을 꺼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는데 주머니 끈을 풀자 누런 황금빛과 은은한 은빛이 호롱불 빛을 받아 찬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금 덩어리와 은화들이었는데 그 양이 실로 엄청나서 새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왕서방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을 의심하며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금은보화가 자신의 손끝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둔 서류 뭉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돌아가신 최 대감의 친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집안의 모든 논밭과 임야가 온전히 이 집안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짜 땅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이에서 나온 한 장의 편지가 새 여인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후일 집안에 환란이 닥칠 것을 염려하여 남은 재산을 이곳에 묻으니 부디 이 글을 읽는 자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먼 친척 최 참봉은 겉으로는 우스나 속에는 칼을 품은 자이니 그를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시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이렇게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가셨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십니까? 며느리와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찾은 기쁨이 아니라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집안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서방은 그들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밥을 얻어먹으러 온 객식구가 아니라 돌아가신 최 대감이 예비해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운명의 사자가 아닐까 하는 묘한 숙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정조하며 왕서방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서방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승냥이 같은 최 참봉에게 소가 알거지가 되어 쫓겨날 뻔했네.
이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왕서방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밥값을 하려 했을 뿐이고 조상님께서 마님들을 굽어 살피신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땅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며느리는 그윽한 눈빛으로 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서방님의 그 우직한 마음이 없었다면 감나무 밑을 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늘이 왕서방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참봉이 내밀었던 차용증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당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참봉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매수해 놓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의 힘을 빌려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들이민다고 해도 그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둑으로 몰거나 문서를 위조했다고 덮어씌울 수도 있습니다. 왕서방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 여인은 다시금 긴장했습니다. 확실히 최참봉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라 단순히 문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 확실한 한방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계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왕서방과 세 여인은 머리를 맞대고 날이 셀 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왕서방은 투박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지혜를 냈고 시어머니는 가문의 법도와 마을의 역학관계를 짚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는 최참봉의 평소 행실과 약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최참봉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숨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는 흐릿해 보일지 몰라도 밝은 햇살 아래서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왕서방은 항아리에서 나온 은화 몇 잎을 챙겨 품에 넣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먼저 마을로 내려가 분위기를 살피겠습니다. 마님들은 채비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십시오. 한편 최참봉의 집 사랑방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건달들과 촌장의 측근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며 왕서방을 몰아낼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멍석을 준비해라. 그 덩치 큰 놈을 멍석에 말아 아주 혼쭐을 내준 뒤 마을 밖으로 내던져 버릴 테다. 그리고 그 과부년들도 가문에 수치라며 쫓아내면 이 모든 재산은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으하하. 최참봉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최참봉이 뿌린 술과 고기에 넘어가 왕서방을 파렴치한 놈으로 새 과부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로 단정짓고 내일의 구경거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마을 공터에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의 풍기를 문란케 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니 모두 모이시오 하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공터로 모여들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멍석과 몽둥이가 놓여있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참봉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촌장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헛기침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저 흉물스러운 머슴놈과 그를 끌어들여 문란한 짓을 일삼은 최대감댁 여자들을 문중의 이름으로 벌하고자 합니다. 그 시각 왕서방은 일찌감치 일어나
목욕제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어준 누비못을 입고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니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차분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지켜야 할 가족과 명확한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채의 문이 열리고 세 여인이 나왔는데 그들 역시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갈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며느리와 시누이도 기품 있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서방은 세 여인을 향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암 되고 말고 우리 최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저런 잡배들에게 놀아나겠느냐. 앞장서게 왕서방. 네 사람은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공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서방이 앞장서고 세 여인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은 비장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웅성거림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주눅이 들어야 마땅한데 이들의 모습에서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공터에 도착하자 최참봉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올 줄 알았던 왕서방이 제 발로,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놈 네가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저 꿇어 앉혀라. 최참봉의 고함 소리에 건달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감히 죄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진짜 죄인은 저기 서 있는 최참봉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모여있던 사람들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왕서방의 기백에 눌린 건달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서방은 품속에서 항아리에서 꺼낸 진짜 문서 뭉치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누런 종이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최참봉 당신은 돌아가신 대감마님께 돈을 빌려줬다는 가짜 차용증으로 이 집을 빼앗으려 했소. 하지만 하늘은 진실을 감추지 못하는 법. 여기 대감마님께서 친필로 남기신 진짜 땅 문서와 유서가 있어. 왕서방의 외침에 최참봉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 저놈이 무슨 헛소리를, 그건 가짜다 훔친 물건일 것이다 라고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왕서방이 들고 있는 문서를 유심히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짜 문서라고, 최참봉 말이 거짓말이었어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 남편은 생전에 최참봉의 됨됨이를 간파하고 훗날 우리 집안을 해칠 것을 염려하여 이 문서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동안 최참봉은 우리가 여자들만 남았다고 무시하고 온갖 횡포를 부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선 왕서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여러분은 헛소문에 속아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려 하셨습니까? 그녀의 호소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고 구경꾼들의 시선은 점차 최찬봉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찬봉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저 옆편 애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촌장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촌장은 이미 왕서방에게서 문서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그를 아는 몇 안 되는 노인으로 최 대감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촌장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최찬봉을 향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필체는 틀림없는 최 대감의 것이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찬봉 자네가 들고 있는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네. 촌장의 선언은 마치 판결문처럼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왕서방은 최찬봉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찬봉은 겁에 질려 오지마 저리가 하며 손을 휘저었으나 왕서방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왕서방은 최찬봉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놀이개를 낚아채듯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 이것은 우리 작은 마님이 장터에서 잃어버린 물건이오. 당신이 이걸 주었다면 돌려줘야지. 어찌 뻔뻔하게 차고 다니며 남의 물건을 탐내는가. 왕서방이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이자 며느리는 아, 내 놀이개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최찬봉의 도덕성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도둑놈을 봤나, 양반 탈을 쓰고 도둑질을 할 뻔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최찬봉은 이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과 왕서방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서방은 그런 최찬봉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관에 고발할 수도 있어. 허나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체면과 한 동네 사는 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겠소. 지금 당장 그 가짜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를 들고 사토께 달려가 당신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할 것이오. 왕서방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찬봉은 부들부들 떨며 품속에서 위조된 차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왕서방과 세 여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최찬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공터에 모인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 역시 숨을 죽이고 최찬봉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악행은 드러났습니다. 세 과부 집을 둘러싼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쨍한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은 자신이 이 집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찬봉이 진정으로 굴복하고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다시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왕서방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최찬봉은 무릎을 꿇을까요? 그리고 왕서방과 세 과부는 이 소동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최찬봉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짜 차용증을 찢는 소리가 정적에 쌓인 마을 공터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의 탐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했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걸세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를 지어 들킨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개 중에는 양반 체면에 어찌 저런 짓을 하며 대놓고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로 쓱 문질러 흙 속에 묻어버리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라기보다는 더러운 것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왕서방의 눈길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마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왔던 건달들도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고 공터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때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인 내 마을의 어른으로서 이 사단을 미리 막지 못하고 귀한댁에 누를 끼쳐 참으로 면목이 없어. 최참봉의 가모니설에 소가 엉뚱한 의심을 했던 노망난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촌장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이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의 사과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왕서방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네 하며 머쓱한 표정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온화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촌장님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허나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지방과 왕서방에 대한 헛소문이 다시는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조했습니다. 왕서방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아유, 다 지난 일입니다요. 오해가 풀렸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배도 고픈데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순박한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왕서방은 그저 힘센 장사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씨로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대인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서방의 넓은 등을 두드리며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그리고 새 과부집의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의 발걸음은 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길가에 핀 들꽃들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며느리는 참았던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왕서방이 재빨리 부축하며 아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입니다.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왕서방의 팔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왕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최참봉 앞에서 호통을 치실 때는 정말 장군님 같으셨어요. 저희는 왕서방님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신우이 역시 옆에서 거들며 맞아요. 곰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셨네요.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왕서방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에헤이 별말씀을요 하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어수선했던 마당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조차 이제는 정겹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올라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집에서 맞는 공기가 이리도 달콤할 줄이야. 자, 다들 고생했으니 오늘은 잔치를 벌이자. 곡간을 열어라. 시어머니의 호탕한 명령에 며느리와 시누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절약하느라 제대로 된 음식 한번 해먹지 못했던 서름을 오늘 다 털어버리겠다는 듯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왕서방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장작을 더 패고 뒷산에 가서 꿩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의욕을 불태웠으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닐세, 오늘은 자네도 좀 쉬게. 닭장에 있는 씨암탉을 잡을 테니 자네가 손질만 좀 도와주게나. 그날 오후 세과부집 굴뚝에서는 몇 년 만에 풍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백숙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진동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갓 담근 김치며 떡나물 반찬들을 들고 찾아와 부엌길을 거들었습니다. 새댁, 내가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묵은지인데 한번 맛 좀 봐. 아낙네들의 사과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형님.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부엌은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와 도마질 소리로 활기가 넘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은 뜨거운 가마솥 김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왕서방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마을 사내들이 건네는 막걸리를 받아 마시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웃의 정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커다란 솥뚜껑 위에는 노릇노릇한 전이 붙여주고 푹 삶아진 씨암탉은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왕서방을 상석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왕서방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걸세. 자, 어서 들게. 왕서방은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며 마님, 제가 감히 어찌 상석에 하고 사양했지만 새 여인의 강권에 못 이겨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닭다리를 뚝 떼어 왕서방의 밥그릇에 얹어주었고 시누이는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 술잔에는 단순히 술만 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닭다리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쫄깃한 살코기와 구수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캬,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의 감탄세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무용담처럼 오고 갔습니다. 시누이가 아까 최 참봉이 도망갈 때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 보셨어요? 하고 묻자 왕서방은 그럼요. 제가 나중에 주워다 계집 앞에 던져줬습니다 라고 받아쳤고 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에 쓸쓸하고 힘없는 웃음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머슴의 관계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잠시 분위기를 가다듬고 왕서방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왕서방, 이제 집안일도 해결되었고 재산도 찾았으니 자네는 앞으로 어찌할 셈인가? 혹시 자네가 원한다면 찾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테니 나가서 자네만의 기틀을 마련해도 좋네. 그것은 왕서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배려였으나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긴장된 표정으로 왕서방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서방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닭뼈를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게는 이 집이 고향이고 마님들이 가족입니다. 저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집의 머슴으로, 아니 아들로, 오라비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왕서방의 우직한 고백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같은 든든한 아들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시어머니가 왕서방의 손을 잡자 거칠고 투박한 왕서방의 손과 주름진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왕서방은 평소처럼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널려진 멍석을 걷고 그릇들을 치우는 그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값을 하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내 집,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주인의식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마당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툇마루에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꿀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달빛 아래선 며느리의 모습은 곱고 단아했습니다. 왕서방은 꿀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A씨도 얼른 들어가 쉬십시오. 날이 찹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왕서방은 행랑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온기가 등을 타고 전해져 오고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문풍지 떠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한가리에서 나온 금은보화는 시어머니가 다시 잘 갈무리하여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며느리와 시누이 그리고 왕서방의 앞날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보물은 차가운 금덩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왕서방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내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밭에 걸음을 좀 더 내고 사랑채 지붕도 손봐야겠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작은 마님 꽃신이나 한 켤레 사올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왕서방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지만 새 과부집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내는 빛이었습니다. 무너져가던 흉가나 다름없던 집이 왕서방이라는 기둥을 만나 비로소 튼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최참봉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는 오히려 땅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었고 시련을 함께 이겨낸 네 사람의 결속력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웃음소리와 성실한 땀방울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평화는 더욱 깊게 내려앉았고 왕서방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리듬을 타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 과부집 앞을 지나가며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들이 듣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담장 너머를 힐끔 보니 왕서방이 며느리 시누이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 모여 무언가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으면 봄에 아주 예쁘겠지요. 시누이의 맑은 목소리에 왕서방이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걸음을 듬뿍 주었으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필 겁니다요.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새 과부집에는 완연한 봄이 미리 찾아온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들이 만들어갈 따뜻한 겨울과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마무리되고 최참봉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자 새 과부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는데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왕서방이 미리 손봐둔 창호지 문은 황소바람을 빈틈없이 막아주었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구들장을 뜨끈하게 달구어 방 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왕서방을 볼 때마다 최대감댁 복덩이라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더 이상 그를 근본 없는 떠돌이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면 왕서방에게 먼저 상의하러 올 정도로 그는 마을의 믿음직한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새 과부 집 마당은 다시 한번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년 같으면 배추 몇 폭이 겨우 절여 겨울을 날 걱정에 한숨만 쉬었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왕서방이 뒷산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배추가 속이 꽉 차서 술에 가득 실려 나왔고 무와 갓도 풍성하게 수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를 절였고 며느리와 시누이는 붉은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왕서방은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번쩍번쩍 나르고 마당 한쪽에 땅을 깊게 파서 김장독을 묻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삽질을 할 때마다 단단한 흙이 부드럽게 파헤쳐졌고 그 자리에 묻힌 옹기 항아리들은 겨울 내내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질 보물창고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장을 하는 날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갓 삶은 돼지고기 수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서방이 고생한다며 장터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가마솥에 푹 삶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고기 한 점에 갓 버무린 매콤한 겉절이를 싸서 왕서방의 입에 넣어주자 왕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님 정말 꿀맛입니다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의 호들갑의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기를 더 썰어주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점심 한 끼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맛있는 노동의 기쁨과 가족의 정이 담긴 만찬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왕서방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왕서방이 찾아낸 금은 보화 중 일부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조상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니 허투루 쓰지 않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써야 할 것이다. 왕서방 자네가 내일 장에 나가서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사오게.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왕서방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른 소를 키우고 그 소로 밭을 간다는 것은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가 이 근방에서 제일 힘 좋고 순한 놈으로 골라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왕서방은 새 옷을 차려입고 읍내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입에서는 저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졌습니다. 우시장에 도착한 왕서방은 소들의 이빨을 살펴보고 등판을 두드려보며 신중하게 소를 골랐습니다. 한참을 돌던 그의 눈에 누런 털이 윤기나고 눈망울이 선한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왕서방이 다가가 목덜미를 쓰다듬자 소는 거부하지 않고 왕서방의 손길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래 너로 정했다. 우리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 왕서방은 주저없이 값을 치르고 소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왕서방은 소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마치 친구에게 말을 걸듯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서방이 황소를 몰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졸졸 따라왔습니다.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세 여인은 늠름한 황소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참으로 잘생겼구나. 이제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은 농사꾼 집안이 되었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서방은 사랑채 옆에 미리 지어둔 외양간의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고 따뜻한 여물을 쑤어주었습니다. 소가 오물오물 여물을 먹는 소리, 원앙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집에 더해지니 텅 비어있던 집안의 기운이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이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새로운 식구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기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어 길을 냈는데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한 곳으로 모아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는 수추로 눈을 받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머 왕서방님 꼭 닮았네요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왕서방은 머쓱하게 웃으며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만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 네 사람은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윗목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는 군밤과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모두의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왕서방은 뜨거운 군고구마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깠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시어머니에게 먼저 드리고 며느리와 시누이에게도 하나씩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고는 달다 참 달아. 이렇게 눈 오는 밤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먹으니 꿀맛이구나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 빛으로 은은했고 창밖에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지만 그럴수록 방 안의 온기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서방은 옛날 자신이 전국을 떠돌며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에게 홀려 씨름을 했던 이야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은 척했던 이야기 등을 실감나게 들려주자 세 여인은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배꼽을 잡으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왕서방님은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으시네요. 저희는 이 마을 밖을 거의 나가보지 못해서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왕서방은 그런 그녀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제가 꼭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고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왕서방 자네 덕분에 올겨울은 춥지가 않아. 자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일세. 그 말은 왕서방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여겨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평생 마님들을 모시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왕서방은 안방을 나와 자신의 거처인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나서니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얀 눈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깨끗했으며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소의 숨소리와 규칙적인 되새김질 소리가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왕서방은 대문 빗장이 잘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당 한 구석을 돌며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방으로 들어온 왕서방은 두꺼운 소미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을 치우고 소를 돌보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부지런히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왕서방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 과부 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도 며느리와 시누이의 방에서도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았고 내일 닥칠 일을 걱정하며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든든한 가장 왕서방이 버티고 있고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의 잠자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행랑방에서 왕서방의 우렁차지만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쿨, 드르렁쿨.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을 지키는 수문장의 외침처럼 혹은 평화로운 밤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듬직하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왕서방이 꿈속에서 넓은 밭을 갈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는 동안 하늘의 별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내려다보며 축복의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낯선 사내와 과부들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복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말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힘들 줄 알았던 운 좋은 왕서방과 새 과부의 이야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나눠 먹는 겨울밤처럼 달콤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서방의 코는 여전히 씩씩하게 골아대고 외양간의 소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잠이 듭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도 그리고 당신의 머리맡에도 평온한 밤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두 걱정 근심 내려놓고 왕서방네 식구들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고요히 아주 고요히 깊어만 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